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9월은 되게 힘들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월 달은 시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9월 달은 시장이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9월 달은 분기, 3분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로 돌아오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월 초가 됐든 뭐 중순이 됐든 월 말이 됐든 10월 달에는 그래도 9월 달보다는 반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수 밴드를 본다면 뭐 2200포인트가 기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로 움직일 거예요. 2200, 밑에는 2100, 위는 2300. 이 라인으로 박스권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처럼 뭐 9월 달처럼 막 빠지는 것보다는 그 박스권 레인지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같은 상황이 들 것 같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최근 9월 말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100 밑에는 2200 포인트 밑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 논리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뭐 지표는 뭐 좋진 않아요. 어제도 뭐 미국이 빠졌던 건 PC 지표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CPI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변곡점이 줄 수 있고 또 10월 달에 악재라고 하면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누를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0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레인지가 기준선이 되는 게 우리나라를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자본들이 한 800조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200조는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고 한 600조, 650조 정도는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나라별로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면 미국 자본들이 한 280, 260조 정도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던 특히 미국 자본이 한 46% 정도 되거든요. 그게 19년, 20년, 19년, 20, 21, 22, 23년, 22년 이렇게 페이스를 보면 지금 주가의 모습은 19년에 그 미국 자금들이 유지했던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256조, 260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260조 밑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을 봐줄 때 외국인이 들어올 겁니다라는 이유였었거든요. 그 자리가 오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그동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환율달이 높아요. 그 환율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베인드가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되면 외국인 자체도 미국 자금 자체도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자리는 잡아주는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상계철이에요. 뭐 3분기 뭐 11월, 12월 달도 뭐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우리가 PCI가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의 변곡이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수치 자체가 8월 달에는 8.3, 8.4, 8.3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서 약간 줄지 않을까.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포인트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100에서 뭐 저점이 간다면 2100, 그다음 뭐 이쪽으로 본다 2300 쪽에서 머무를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레인지가 하락 쪽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볼 때 미국 시장 빠졌어요. 우리나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보다 2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해도 이제는 우리나라는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고 월요일날 큰일 났다라고 선전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우리가 잘 보는 업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주가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올라가 있는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8월, 9월 달에 좀 그래도 잘 버텼어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근데 10월 달에는 이제 사이클이 바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과대 낙폭들의 업종들을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최근에 9월 말일 날 움직임이 좀 강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여타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윈템익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펀드도 그 백신 펀드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거 보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다 무서워하는 IT 쪽도 반도체 쪽도 저가 매수로 모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보다는 이제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그런 시기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10월에는 좋은 그 방향이 설정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저 방송 잘 보시고 코멘트를 드린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건데요. 이제 좀 스피드 상담보다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뭐 불안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앞으로 잘하려면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심리적인 분석 이것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을 이겨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배구백을 팍팍! 감사합니다. 자, 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네. 제가 기를 많이 못 드렸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를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10월 달에 돌아왔거든요. 많이 힘들으셨죠, 그동안? 네, 많이 힘들었네요. 그죠. 어느 종목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 매수가구 기준은요? 16만 5천 원 30%요. 아, 그래요?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삼성전기 매도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너무 내려가서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순환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어려운 이유가 딱 있고 주식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돈도 잘 벌고 퍼포먼스도 많고 MLCC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 이유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식은 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피크아웃이 뭐냐면 가장 좋았을 때 좋아질 거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가장 좋아졌어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기는 MLCC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까지 찍고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파는 게 중요하냐, 더 사야 되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다른 같은 걸 다시 매수해야 되나, 이걸 조금 기다려 봐야 되나, 그거예요. 그거 맞죠.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손해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손해폭. 그죠? 네, 우리 손해폭이 있는데 이만큼 손해를 우리가 매도하고 다른 걸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기 네. 때문에 네. 굳이 이거를 팔아서 다른 거 사도 손해 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팔지 마시고 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그 가격대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까지 저는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을 손절을 해서 다른 거 살 바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지 말고 좀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10월 달에는 네. 그래도 IT 쪽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우리가 반등을 이용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3만 원, 13만 5천 원 오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럼 13만 5천 원이나 14만이면 매도해도 됩니까? 네, 그때 되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예. 업종을 좀 변경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그러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홀딩.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의 매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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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대한전선이요. 아, 대한전선 매수가 비중은요? 2,100원에 20%요. 그래, 좀 높네요. 그죠? 네. 아, 많이 빠지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주식 전혀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몇 년 좀 됐는데, 중간중간 해가지고. 네네. 네. 아, 이런 종목들은 뭐 전성 관련주들은 그 네. 저것 때 많이 움직였었어요. 뭐 여름에 이제 뭐 여름 때 한번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또 그다음에 수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데 네, 대한전선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빠질 때 우리가 이게 가격을 빠져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시세가 빠져서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세보다는 모멘텀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라.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공매도가 많아요. 특히 공매도의 세력들이 주가를 네네.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 공매도량이 많아요. 이 종목은. 이 네네. 종목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밀렸던 것들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세를 눌렀을 때 아 겁나서 도망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보다 주가가 네.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빠져서 막 겁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네. 시세가 네. 빠져요. 근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밑에 거래 있죠.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러면 물타기 해도 될까요? 지금 가장 현명한 지금 밖에 나가니까 뭐 비가 많이 와요. 네네. 그럼 굳이 지금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비 그치고 활동하는 게 낫죠. 네네네. 근데 비 오는데 자꾸 우산 쓰고 나가는 것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비 그치고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될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아, 그 시기가 가격대 한 얼마 정도면. 이 종목은 지금 사지 마시고 1,700원에서 1,800원 위에 왔을 때 그 더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말고. 지금은 뭐 어차피 이 자리는 반등을 주더라도 추세가 들어온 거 아니고 그다음에 거래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네네.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거래가 들어와야 여기 보면 거래가 들어와야 이 주식은 움직이잖아 이렇게 네네네. 거래가 들어와야.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해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거래가 확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래가 볼롱 들어왔을 때 매수해야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때 추가 매수 해도 된다? 아니 이 종목은 추가할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빨리 팔고 빨리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팍 올라왔을 때 팔고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 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쭉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빨리빨리 파는 게 나아요. 더 사지 마시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을 살 때는 한번 탁 올라오면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카카오뱅크요. 금액이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매수가가 얼마세요? 33,000원에 20%요.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힘들죠? 네.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게 좋아요. 아. 우리가 지금 카카오 그 전체적인 것들은
피크아웃이라 그래. 뭐 카카오도 막 되게 많이 오고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관련주들이 네네. 큰 그 좋은 시기를 지났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네. 플랫폼적으로 뭐 카카오가 막 주도주였었기 때문에 이게 네.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으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신규 주들은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네. 당분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지나고 가격이 형성됐을 때라고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때 네. 신규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더라도 결국은 바닥 자리를 찍고 이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정도 주기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지금 이 시장만 좋으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빨리 들어오는데요.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소외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네. 결국은 또 우상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이겨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좀 네. 버티는 게 좋아요.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네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네. 라인이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3만 원, 3만 5천 원, 뭐 요까지는 좀 시간을 주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아니, 팔라고요? 물타기 같은 거는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우리가 단가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네. 단가를 낮춰서 빨리 나오고 싶은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더운지 그다음에 네. 추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밖에 추운데 굳이 반팔 입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파카 입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나한테 파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파카 사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집에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따뜻한 이제 봄날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건 시장이 빵빵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단이 안정화돼야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 관망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네네. 시장을 그냥 뭐 힘들잖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안 힘드시죠? 힘들어요. 당분간 네. 보지 마요. 그러니까 계좌를 보고 있어서 힘든 거지 계좌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 거잖아요. 네네. 맞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장중에는 네. 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홀딩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팔지 마시고요. 더 사지 말고 이 종목은 네. 3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 더 사야 돼요. 아, 예.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M2N요. 매수가 비중은요? 9,990원에 6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신라젠, 예. 12일날 거래 재개된다고 네, 그게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신라젠은 M2N에서 인수했다고 그런. 네. 지분 저거, 투자한 지- 기업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호재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일 거고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밑에서 쳐져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라 그런 호재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내가 운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내 운을 맡겨야 되는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딱 꺾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라젠이 다시 정지가 풀리게 되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움직일 때 내가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좀 테크니컬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떨어져서 겁이 나시죠? 그렇게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네네. 빠진 것 같진 않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이게 올라가요, 떨어져요, 아니면 이거 언제 올라가요? 어떤 게 궁금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상담받는 이유. 그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예. 신라젠이 12일날 거래 재개되느냐가 판단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네. 그- 재개가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변동성이 있어요. 이 종목은. 그게 되냐 안 예. 되냐에 따라서 예, 주가가 많이 뭐- 움직여요. 어, 그런 경우. 근데 지금 보면
이 원래 이런 종목들은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지금 비중도 높잖아요, 되게. 다른 거 다 손절하고 일로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손해 또 볼 수 있어요. 이거 테크니까 빨리빨리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뉴스페이퍼도 잘 누구보다 빨리 우리가 접해야 손해도 덜 날 수 있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다 손절하고 이거 사셨어요? 예. 그 많은 종목 중에 왜 이거 샀어요? 다른 것도 너무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 이거 다 이거는 손절하고 이 종목을 사는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슈가 신라젠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신뢰전이 만약에 재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오면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운에 맡겨서 매매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안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기업들도 싼 지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인 거잖아요. 지금 이 주식 다 손절하고 이게 전부신 거잖아요. 60%면. 그죠? 다른 건 뭐 조금씩 있긴 네,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포인트가 높은 건데 그러려면 예. 이 회사는 다 적자투성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려면 조금 사람들이 잘 안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투자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 번 더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 자리는 꺾어서 들어온 자리거든요. N자로 가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진짜 정말 소량으로 금액의 비중이 엄청 조그맣게 이런 그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내 전 종목을 손절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뭐 10,000원 이상 위에 팔 수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N자로 한번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12일 날 뭐 날짜 나오던데. 그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한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모든 사람은 알 수 없고 지금 우리 선생님의 지금 심리는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로 빨리 복구,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로 빨리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죠? 지금 장중에 보면은 7%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뭐 그런 변동성이- 종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센 걸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유니쌤 그냥 50% 사봤는데요. 유니스? 6,300원. 유니스 어떤 거요? 다시 한번요. 유니스. 예, 6,300원. 근데 뭐 하도 주식이 빠졌으니까 네, 이거 갈란지 안 갈란지 궁금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삼성전자의 악영향과 뭐 글로벌 증시 때문에 많이 빠져서 전 기회라고 전 봐요. 저는 뭐 이런 뭐 유니셈이라든지 뭐 반도체 뭐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박인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지금 요 자리는 이게 원래 고점을 찍으면 이렇게 고점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이라 그래요. 고점은 뭐냐면 그 외봉이 있고 쌍봉 있고 그 삼천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럼 여기 뭐 뿌리 세 개 나왔어. 머리가 봐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가 나왔어. 이렇게 뿌리 세 개 난 거잖아요. 이런 유형의 패턴들은 거의 다 보면 가격이 이게 좋든 안 좋든 실적이 좋든 안 좋든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패턴들을 보면 뿌리 세 개 난 자리에 뭐 여기 손 머리 이렇게 세 개 난 거는 거의 50% 빠져요. 조정이 시작되면 그 대신에 존재 조건이 바닥에서 정말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3,000원에서 6배 올라갔어요. 6배. 18,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강하게 16,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서 고점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런 유형이 생기면 50% 언저리, 그러니까 16,000원이면 8,000원 언저리가 매수 포인트예요.
예. 거기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10% 안쪽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면 반도체 소비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런데 예. 좀 조금 더 사도 되는 거가 좀 궁금해서. 저는 저 같으면 사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깔려주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밀리더라도 저 같으면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간다. 한 1분기 내에 뭐 들고 4분기 내에 들고 간다. 그럼 저는 들고 가라고 그래요. 저는 사도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텐베거 종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 그다음 환경적 요소만 해결이 된다면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쉬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그러면 좀 사놓고 기다리면 돼. 좀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다음 시가총액도 작아요. 2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이 기업은 저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도 돼요. 뭐 PBR도 뭐 1배수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제 지금 더 사지 말고 더 사는 거는 지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말고 좀 끌고 가다가 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뭐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S 네. 20만 원에 20%인데요. 네. 이게 어제 NH투자증권 그 리포트 보니까 되게 안 좋게 나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는데 떨어지잖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는 뭐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뭐 전산센터, 그다음에 뭐 실적, 그다음에 삼성전자 SI,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막 이게 다 이쪽이에요. 근데 힘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왜 힘을 못 받느냐면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영향이 많이 줘요. 이 종목은.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만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좀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이 종목은 박앤세일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돈 잘 벌지. 그다음에 모멘텀 크지. 근데 주가가 밀어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배구조에 리스크가 약간 있어요. 왜 그 지배구조에 리스크가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 주가는 떨어져요. 그게 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괜찮은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길게 갖고 갈까요? 길게 왜 손절해요? 손절하는 이유가 왜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떨어지면 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50% 빠졌어요. 그럼 바로 등기치고 나가지 않죠. 네. 왜요? 왜 안 파세요? 근데 주식만 그래. 맞잖아요. 주식만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세가 움직여서 그래요. 시세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고 그 주식시장은 고정이잖아. 고정자산이라고 유동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섹터가 있어요. 고정은 이 가격이 이 고정돼요. 쉽게 현금화를 만들 수 없고 얘는 쉽게 현금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달라요. 왜 그러면 이거는 바로 팔 수 있잖아요. 손해를 인정하면. 근데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바로 회전이 안 되잖아요. 쉽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동산 보듯이 주식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떨어지려면 팔고 막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팔고 싶어. 똑같은 돈은 똑같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들 대한민국 주식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근데 왜 내 거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이거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될까요? 혹시 아이들 있으세요? 네네. 아이들이 학생이세요? 네네. 대학교 갈 때까지. 왜요?
아, 왜요? 네.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면 성장성이 되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네. 삼성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S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뭐 우리 사주 가격도 18만 원대예요. 이게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직원들한테 우주 사주가 이 18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최소한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복지예요. 그러면 네. 이 가격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맺어지는 게 맞는 건데, 네, 삼성 네. SDS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해서 지배 구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성장성은 되게 크고, 근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좀 뭐 장기적으로 내가 그 적금 넣었다 생각해서 내가 아파트를 샀어, 땅을 샀어 그러면 그 땅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보지 않잖아요. 네. 최소 몇 년 보세요?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뭐 5, 6년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5, 6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잘 손해가 알겠- 크고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네. 거 손해 나는 거보다는. 그래서 네. 이거 목표가를 갖고 계시다가 14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 네. 제가 또 한번 컨설팅을 기가 막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네. 힘들더라도 당분간 보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대한민국 주식 다 감사합니다. 40~50% 빠졌으니까 나만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주식 네. 하는 사람들도 다 빠졌으니까 내 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이제 매주 하는데 수요일 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번 주를 못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합니다. 아니 월요일 날 9시에 강연을 할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10월 전략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는 뿅뿅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올라가서 다음 주 방송 나올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래도 미소가 조금 가득 차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할 거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또 우상향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웰크로인데요, 웰크로. 웰크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790원에 한 25%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에부터 조금씩 사고 팔고 했는데, 네네. 사고 사니까 좀, 마음이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을 우리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예. 시가총액 혹시 아세요? 주식 총 주식 구매가 아닙니까? 이게 총 금액 지금 가치 시장의 가치인데 이 가치는 70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조그만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본다면 이 탄력,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네. 있으면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 손해를 많이 볼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갑자기 탁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튀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튀김. 튈 때 탁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자. 튀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갖고 있다가 빡 튀어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지금처럼 사셨을 때도 잠깐 한 번씩은 반등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손절과
손절과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손절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익도 빨리빨리. 익절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할 때는. 근데 이런 종목들을 함에 있어서 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금처럼.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배열이 아세요? 역배열하고 정배열 아세요? 이득평선이 반대로 되게. 네, 그렇죠. 역배열이라 그래요. 예,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게 다는 100% 맞진 않아요. 근데 거의 통계로 봤을 때 역배열에선 시장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 지금 빠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은 정배열에서 많이 내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은 이게 지금 밀렸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까지는 올라와요. 올라옵니까? 왜 올라올까요? 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아까 역배열도 안 좋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작아서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거래를 봐야 돼. 거래가 잡혀 있어요. 거래는 많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이 거래라고 하거든요. 여기 거래가 딱 이렇게 잡혀 있죠. 봐봐. 둥성둥성 잡혀 있죠. 이렇게. 이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퉁 튀어올라오죠. 이렇게 탕탕 치죠. 근데 이렇게 빠질 때 봐봐요. 빠질 때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또 빠질 때도 어때요? 거래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게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빠지지 않으면 다시 결국은 이 많이 산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또 어제 그저께 2,600 얼마 갖다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안 네네. 빠지고. 왜 그러냐면 이들의 손익분기점이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매집돼 있는 것들 아직 물량을 털지를 못했거든요. 물량을 다 매도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다시 올라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팔면 돼요. 이건 껍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이 거래가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쓸 경우 많아요. 이렇게 쫙쫙 뻗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갖고 있으면 돼요. 미리 걸어놔야 됩니까? 아니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거래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가 이렇게 퉁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그때 거래 들어오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매도 준비. 미리 걸어놔야 되네요. 예, 그때 되면 이제 거래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매도 준비. 매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걸어놔도 돼요. 그때는. 그 다음 날에 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종목 할 때는 내가 손절을 못했어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빠졌을 때 이 가격이 시세가 쫙 빠졌는데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세가 빠짐에도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자들이 다 팔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확 들어오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돼요. 좀 빠지면 좀 더 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00 사이즈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120 사이즈로 입고 방송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할 거잖아요. 예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내 옷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의 사이즈는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 종목의 사이즈?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그런 걸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이즈를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얼마큼 내가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도 끄떡 없잖아. 우리 개인들이 다 들어오든 뭘 하든 뭐 되게 이게 끄떡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딱 보면 이거 봐 유통 물량 봐봐요. 위에 딱 걸려 있는 게 보면 100주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호가를 보면 위에 보면 여기 뭐 100주, 200주 막 이렇게 걸려 있죠. 아래는 어때요? 많이 걸려야 평균적으로 1000주가 안 돼요. 그죠? 이 호가를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은 1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 옷의 사이즈, 내가 가장 빨리 팔고 싶은 거. 내가 예를 들어서 5,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저기 15가까지 다 팔아야 돼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에 사실 때 이 호가를 봐야 돼요. 이게 거래가 붙으면 또 호가는 달라지겠지만 내가 팔 수 없을 때 지금 거래가 없을 때 이 종목은 도대체 얼마를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호가를 보고 평균 사이즈를 보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00주에서 3000주 이상 사면 고생해요. 이런 그게 사이즈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 종목을 이제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그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이 조금 뿐이 안 들어가서요.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게 건데. 이 종목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삼성전자를 뭐 사고 싶다 한다 그러면 많이 사도 되잖아요. 걔는요. 얼마든지 호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은 호가를 못 받쳐주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돼요. 고생해요 나중에. 예. 이해되셨나요? 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송지자 수고하십시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옴니시스템요. 옴니 시스템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89원에 25%. 그래요. 얘는 좀 깨졌는데. 이 종목 옴니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불 때, 그다음에 여름 때, 뭐 블랙아웃, 이럴 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이게 또 이제 한참 또 빠져요.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어떡하냐 이거. 저번에 최근에 탁 예. 들어올 때 팔지 왜 안 팔았어요? 2,000원 조금 넘게 예, 그때 딱 안등을 하던데 예, 그때 한번 세게 들어왔네요. 예. 손절 금액이 좀 커서 많이 들어가셨구나. 예. 이런 거는 사이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제 시간이 됐으면 우리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주식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알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사이즈 우리 그 시청자님도 옷에 맞는 사이즈가 있어 없어요? 네. 있죠, 딱.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로 우리가 맞춰서 금액을 투자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냐? 755억이에요. 시가총액 커요, 작아요? 작죠. 작다는 거는 뭐예요? 변동성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 이슈에 따라서 이 실적 가지고 베이스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 딱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얼른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많이 사면 정말 손해를 많이 커요. 그러려고 했는데 수익도 났었다가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하는데 시기는 놓치는 거는 알아요. 시기 근데 놓쳤어요. 지금 예. 이거는 다른 지금- 거하고 다르게 성격이 이 종목의 성격은 네. 이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매월 7월, 8월 달 되면 움직여요. 그 전까지는 또 안 움직여요. 여기 보면 주기적으로 봐봐요. 이게 주기적으로 혹시 예. 12월 달쯤에는 없을까 싶어서. 이 정도도 12월 달에 한 번씩은 움직이는데 세게는 네.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거래가 좀 빠진 거라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이게 네. 지금 9월 달에 한 달 내내 주식이 다 빠졌잖아요. 네네. 그건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주가의 반등은 뭐냐면 가장 많이 빠진 달에 그 시점에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9월 달에 2,000원대 언저리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밀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자연 반등이라고 해서 9월 달에 빠진 만큼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2,000원이에요. 2,000원 정도예요. 예, 거기가 들어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선조를 저는 해야 되는 건가요? 해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원래 제 방송이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잘 송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 방송 네. 많이 보셨죠? 근데 네. 왜 손절하라고 얘기하냐? 더 좋은 게 많이 싸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게 더 싼 가격이 있고 더 안전한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2,000원까지 언저리 온다고 저도 그 가까이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와요. 얘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와요. 예. 비중을 약간 물을 태우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봐봐요. 예, 내 몸에 맞지는 않다는 건.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 맞지 안 않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한 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굳이 네. 2공기 먹어가지고 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네. 빨리 나오고 싶어. 이거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더 사서 나오면 될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우리가 참여했다면 조금 산 네. 거는 되게 잘 가고 내가 이상하게 많이 산 거는 안 가요. 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려 그래요. 나쁜 걸 안 보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넣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빨리 나와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추가를 매수해서 수익을 날 확률보다는
시간에 대한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지금 아까 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고 너무 싼 주식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네. 왜냐면 그만큼 가격이 다운돼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네.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걸 가지고 수익을 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반등 들어올 때는 코스닥 안 들어와요. 거래소에서 먼저 들어와요. 거래소에 이 가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타겟을 잡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목매지 마시고 예, 그러면 네. 얼마에 정도 2,000원이요. 하면 돼? 2,000원까지 뭐 기술적 반등 들어와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 그때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롱인더를 65,0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힘드시죠, 이것도? 네. 아, 너무 네. 많이 갖고 엑스로도 좀 크거든요. 이런 종목은 아마 크실 거예요, 아마. 네.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네. 주식을 좀 96,000원부터 사서 계속 좀 물탔어요. 그 물탄 이유가 있어요. 왜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되게 사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요. 뭐 필름도 하고 미래- 화학도 하고 예, 뭐 예, 여러 예. 가지 뭐 의료 소재도 미래 하고. 성장 맞아요. 산업을 있어요. 많이. 예. 네. 근데 이런 너무 종목- 좋아 보여서 그리고 배당금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근데 네. 떨어지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지 너무 않으면 액수가 많이 저는- 들어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좀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공식이 없어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 자체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역 갈 때 한 명이 뛰면 저 사람 왜 뛰지? 이렇게 바쁜가 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한 10명이 뛴다면 우리 시청자님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막 뛰죠. 뛰죠. 왜 뛰어요? 이유도 없이 뛰잖아요. 네. 그죠? 극장에서도 뭐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다들 네. 경보기가 막 화재 경보기 울렸어. 근데 사람이 안 움직여. 그러면 다 가만히 그 영화 봐요. 근데 한두 명이 일어나서 막 가잖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우르르 나가버려. 그게 뭐냐면 네, 심리인 공룡 거잖아. 심리가 있죠. 그 심리. 주식도 똑같은 심리가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는구나라는 그 가격대가 있고 위치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다트 들어가서 이쪽의 실적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서치할 수 있지만 이 기술적 패턴을 연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일 어느 쪽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이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리얼로 알 수가 없어요.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중간에 있던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공통점을 찾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다음에 사실 때는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라고 했을 때 거의 50% 안에서 사야 돼요. 50%가 넘게 빠졌어요. 네, 이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거는 50% 밑으로 빠졌던 건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가격이 가장 중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1만 원 5천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네. 빠지니까 5만 원, 6만 원 언저리예요. 근데 네. 한 번 더 밀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사이클이 얼마까지는 올라온다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6만 원? 6만 원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 보면 다 탄력적으로 역사이클 이제 딱 업사이클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네, 배당금도 있어서 그냥 천천히 기다리려고. 기다리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사고 싶을 지금은 정도로. 사면 안 되고 네. 어디 이상에서 하면 6만 원 이상에서 하면 돼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주가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주식을 잘못 배워서 떨어질 때마다 때만 계속 사요. 샀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야. 네. 추세를 한번 만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습성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하락 네. 추세와 상승 추세인데 물타기 하는 건 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져서 거기서 손절해요, 사람들이. 네. 그 패턴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종목은 두려울 정도예요. 너무 많이. 6만 원까지는 갖고 있으면 돼요. 6만 원에서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전화 컨설팅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여러분들의 종목 스터디 상담을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